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에 불리한 무역협정으로 EU를 무릎 꿇리는 데 고무돼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해 모스크바에 초통첩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가 12일 안에 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그 교역국들에게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중국과 인도는 좀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구매자인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 심지어 터키조차도 결국 무법의 길로 접어든 미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푸틴은 종종 미국이 엄포를 놓으면 다른 국가들은 주인의 발 앞에 몸을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상대를 너무 쉽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에게 주권 국가들에 대한 파멸적인 협박에 가담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밀어붙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보고를 누군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러우전에서 이미 100만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고 러시아 경제도 비틀거린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트럼프의 이와 같은 장광설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초통첩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위협이자 전쟁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아니라 전쟁은 러미 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슬리피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린지 그레엄에게 미국 일이나 신경 쓰려면서 특수군사작전은 목표가 달성될 때 끝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자신의 힘에 대해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미국이 위협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제 미국의 위협은 속국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트럼프의 내각은 좀 이상합니다. 루비오만 봐도 그는 중국의 제재 대상이라 공식적으로는 베이징에 갈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그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런 친구를 국무장관직에 앉혔다는 게 아리송합니다. 차라리 허구대 멀쩡한 전임 토니 블링컨이 나아 보입니다. 헤그셋은 자기 몸에 문신을 그렸고 부통령인 댄스도 정상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고 농로 같은 촌놈들이라고 했다가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좀 이상합니다. 글 많은 공개적 동성애자로 배우자가 뉴욕시 검사 출신의 남성입니다. 보수적이라는 트럼프가 왜 그런 친구를 요직에 앉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내각을 보면 봉숭아 학당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믿음직한 후방을 제공하는 러시아를 굴복시키도록 미국을 돕는 것은 굴욕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도와봐야 다음 표적은 자기네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버리는 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한 영국 주재 인도 외교관은 7월 28일 타임즈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러시아 적대국의 요청으로 모스크바와의 교역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인도의 석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야카는 터키도 러시아와 무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터키는 2021년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액을 2배 이상 늘렸으며 주로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재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터키 제품의 6%만 수입하기 때문에 워싱턴의 말을 안 들어도 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을 휘둘러왔고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아 예외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거품이 꺼진 것은 모른 채 아직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디바이드 앤 룰로 라이벌을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이나 전직 관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무장관 컨덜리자 라이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디 라이스는 소련 정치를 공부했고 MGU에서 러시아어를 배워 그나마 러시아 전문가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방식은 아직도 냉전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에스펜 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푸틴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러시아의 뒷마당인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결국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강연을 푸틴을 막는 방법에 할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년 전 컨돌리자 라이스는 푸틴을 물리치자는 주제로 강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전쟁의 짐을 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컨디 라이스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은 미국의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 적절히 압박을 가하면 푸틴은 내개주 점령에 만족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디 라이스는 착각을 아주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제재 위협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재까지 가지 않더라도 위협만 가하면 두 나라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제고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키예프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푸틴이 깨달아도 휴전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의 블러핑만으로도 러우전의 휴전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을 싸우게 만든 뒤 미국에 나중에 짠하고 나타나 과실을 취하면 된다는 다 떨어진 패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디 라이스나 마르코 루비오나 트럼프나 그런 사고방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무적이 아닌데도 다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의 국제정치 학자라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머리가 수십 년 전에 굳은 상태인데 그들을 탓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고위 관리들도 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유학한 한국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바르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이는 명청교체기를 거치고도 청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성리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